그러니까 이진 탐색 트리는 얘기했듯이 상당히 많이 사용되는 자료 구조이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잘 알아둬야 된다. 그래서 탐색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자료 구조이고 이제 이 규칙이 있죠. 이진 탐색 트리는 반드시 루트 노드, 그러니까 루트 노드는 왼쪽보다는 커야 되고 오른쪽보다는 작아야 된다는 조건을 반드시 따라야 돼요. 그래서 삽입할 때도 루트보다 작으면 왼쪽으로 가고 루트보다 크면 오른쪽으로 가서 삽입할 위치를 정확하게 찾아야 돼요. 자, 그래서 어, 이제 이 부분은 참고로 중위순위하면 원차수는 정리해 둔다. 이 부분 참고로 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루트는 왼쪽 서브트리와 오른쪽 서브트리로 구성되어 있고 항상 루트보다 작은 값, 오른쪽에는 항상 루트보다 큰 값이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실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노드가 있고 왼쪽은 모두 다 루트보다 작고 오른쪽은 모두 다 루트보다 크다. 그러면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진 탐색 트리에서 가장 쉬운 연산은 탐색 연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연산이 세 가지 있죠. 탐색, 삽입, 삭제 세 가지 연산이 있는데 가장 쉬운 연산은 탐색 연산이다. 비교한 결과가 있으면 성공하고 없으면은 실패. 없으면은 이제 뭐 찾지 못했다라는 널 값을 반환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있으면 예를 들어서 트리가 지금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내가 찾고자 하는 키가 10이라는 값이면 루트부터 항상 먼저 계산해야 되니까 루트에 가서 18보다 내가 찾으려는 게 작으니까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 여기 그리고 나서 내려온 상황에서는 이 서브 트리에서는 이 7이 루트가 되는 거죠. 그러면 다시 얘를 루트로 가정하고 다시 찾아보면 되죠. 얘보다 크냐 내가 찾으려는 게 크니까 내려왔어요. 그래서 내가 찾으려는 값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검사해 보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이렇게 쭉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에 찾아왔는데 만약에 찾으러 왔는데 결과가 널이다. 그건 그러니까 없는 거죠. 없어. 그러니까 탐색 찾으려는 값이 없는 거죠. 널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없으면 그러면 결국은 탐색한 값이 없는 거다. 어, 자,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실제로 이진 탐색 트리는 소스 코드를 우리가 바로 한번 살펴봅시다. 소스 코드를 이진 탐색 트리에서 탐색은 구현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 반복적인 방법과 순환적인 방법. 자, 먼저 순환적인 방법을 살펴보면 자, 그것이 만약에 널이면 널까지 왔으면은 널 찾지 못했으니까 근데 키가 노드보다 즉 같으면 바로 탐색이 끝난 거죠. 성공한 거죠. 자, 그리고 작으면 내가 찾으려는 키가 실제로 이 노드보다 작으면 왼쪽 룻 서브트리를 다시 검색하고 크면 어떻게 오른쪽 서브트리를 다시 검색하면 된다. 지금 호출 가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을 계속 호출하면 되죠. 호출하고 호출하면서 예를 들어서 노드가 이렇게 있어요. 7, 10, 여기는 한 8, 여기는 5. 그래서 내가 찾으려는 값이 만약에 5다. 5라는 값을 찾으려면 와서 얘가 루트 찾으려는 값이 작으니까 왼쪽 얘가 루트 찾으려는 값이 또 왔는데 또 작으니까 여기 루트 근데 이 5라는 값이 내가 찾으려는 값하고 동일하다. 그럼 여기서 리턴 하고 끝내면 된다. 제로 끝내면 된다. 사실 그러니까 탐색 연산은 아주 쉬워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반복문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도 이 재교출하는 것과 유사하게 복잡한 게 사실 전혀 없어요. 그래서 반복문 돌면서 찾으려는 게 있으면은 탐색이 성공한 거고 없으면 어떻게?
왼쪽 오른쪽으로 왼쪽 오른쪽으로 얘가 루트였는데 없으면 이쪽에 가서 얘가 루트가 되고 또 없으면 얘가 가서 이쪽에 루트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왼쪽 오른쪽 이렇게 찾아가면 크게 어렵지 않다. 이렇게 지난 시간에 우리 살펴봤던 부분이고 이진 탐색트리에서 삽입연산이 약간 조금 복잡한데 사실 근데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는데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추이가 있어요. 추이가 있고 A 상태에서 9라는 값을 삽입하려면 먼저 삽입할 위치부터 먼저 찾고 그 자리를 찾고 그 자리에 삽입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반드시 탐색과 삽입 두 가지 연산을 둘 다 해줘야 됩니다. 둘 다. 이렇게 왼쪽, 오른쪽 가서 자리를 찾았어요. 널이 있는 이 위치에다가 어떻게 값을 넣어주면 된다. 실제 구현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자, 이 코드를 보고 한번 살펴봅시다. 그래서 insert 그리고 인자로는 노드와 키를 받을 것이다. 노드와 키를 받을 것이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노드가 있어요. 10, 예를 들어서 5, 20, 7이라는 값을 예를 들어 삽입하고 싶다 우리는 7이라는 값을. 자, 그러면 먼저 와서 이쪽 먼저 여기서 얘가 이제 루트니까 얘가 이제 루트가 아니고 여기서 이제 노드라고 이름을 받았네요. 얘가 노드니까 왔어요. 10이라는 값이 널이 아니니까 오케이 내려왔어요. 자 그리고 10이라는 키가 내가 찾으려는 키보다 크죠? 크죠? 그러면 나는 왼쪽으로 가야 되겠죠? 왼쪽으로 왔어요. 왼쪽으로 한다는 자기 자신을 호출 다시 하죠. 이 조건 만족하니까 내려와서 그러면은 노드의 레프트를 인제로 해서 얘가 다시 노드가 되죠. 루트가 되죠. 자, 오케이. 자, 이 상태에서 또 아직까지 널이 아니죠. 오케이. 그래서 노드의 키보다 키가 이제 내가 삽입하려는 키가 5보다 크죠. 그러면은 두 번째 조건, 이 조건이 만족하죠. right. right는 실제로 얘의 오른쪽은 널이죠. 널이에요. 근데 널 가서 만약에 널이면 새로운 노드가 왜냐하면 이 7이라는 값을 그러니까 에멀로그 할당을 받아야 돼요. 7. 할당 받고 그리고 끝나면 얘 함수가 끝나면 이렇게 돌아와서 끝나고 그리고 이게 끝나면 방금 할당받은 이 new 노드 방금 할당받은 얘의 포인트를 반환해요. 반환된 포인터가 노드 라이트 여기에 들어간다. 노드 라이트 들어간다. 자, 이런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자 먼저 잠깐만요. 여러분들이 잠시만요. 자, 방금 우리가 살펴봤던 new 노드는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들. 자, new 노드 하면 동적 할당 받고 값 집어넣고 왼쪽 오른쪽 널 세팅하고 자, 리턴 해서 이 노드 포인트를 반환하겠죠. 자, new 노드까지 봤으니까 우리가 코드를 다시 한번 해봅시다. 이거 제 컴퓨터가 너무 늦네요. 자, 자, 제가, 우리 지난번에 했던 그 스택을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래서, insert, 일단, 뭐를 이제 할 거예요.
자, 이제 가정을 할게요. 트리가 이렇게 생겼다고 가정을 할게요. 뭐가 있고 지금 이렇게 트리가 하나 있어요. 자, 이렇게 트리가 있고 내가 맨 처음에는 얘가 이제 노드가 얘가 이제 노드죠. 5. 그래서 노드 5. 사실 노드는 포인트인데 내가 그냥 편의상 5를 포인팅하고 있다고 해서 표시를 지금 5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뿐이에요. 헷갈리지 마시고. 자, 그리고 우리가 삽입할 값은 3이에요. 이 트리에 3을 한번 넣어 봅시다. 자, 그러면 맨 처음에 이 함수가 이제 호출됐어요. 이 함수 호출된 시점에서는 이런 상태가 됐어요. 이런 상태. 맨 처음에 이제 이 상태가 됐어요. 오케이, 가봅시다. 자, 그래서 쭉 삽입하러 왔는데 이 조건 만족 안 하고, 내가 넣으려는 3이 이 노드 5보다 작죠? 작죠? 그래서 오케이. 그러면은 이걸 호출해요. 자, 인서트 노드. 그럼 인서트 노드를 호출하러 가요. 자, 첫 번째. 인서트 노드. 근데, 인서트 노드 할 때 임자로 레프트를 주죠. 그러면 얘가 이제 루트가 되죠. 그러니까 노드가 되죠. 그래서 노드를 제가 2라고 표현했고, 여기다가. 여전히 우리가 삽입할 값은 3이죠. 3이에요. 그러면은 다시 얘가 이제 호출해서 이 함수도 호출 실행하러 오겠죠. 또 왔는데 이 시점에 노드는 2이고 내가 삽입하려는 값은 3이에요. 쭉 왔어요. 실행을 하러 또 왔어요. 오케이. 쭉 왔는데 내가 삽입하려는 값이 노드보다 크죠? 오케이. 그럼 어떻게 해요? insert 노드인데 write를 가지고 호출해요. 그러면 여기 write 다시 오른쪽을 임자로 주고 write를 해요. 얘를 가지고 두 번째. 그럼 또다시 와요. 자, 근데 이번에는 이 2의 오른쪽은 널이죠. 그래서 노드는 널이 되죠. 노드는 널이 되죠. 오케이. 그런데 여전히 키는 3이고, 자, 그러면은 다시 이 시점에서 호출하러 왔어요. 다시 호출하러 왔는데, 노드가 느리니까 뭐라 하라고 그러죠? 뉴노드 할당 받으라고 그래요. 아까 뉴노드 봤죠? 뭐 하는 거 있죠? MR로그 하는 거 있죠? MR로그에서 어떤 거? 키를 여기 노드를 하나 만들었어요. 만들고, 뉴노드는 다 했으면 리턴하면 되죠. 그래서 리턴하면 원래 자기가 호출했던 곳으로 올라가요. 호출했던 곳으로. 이렇게 여기 왔어요. 자, 여기 왔는데, 자, 하고 얘는 뉴노드 받고 얘 리턴 받고 그리고 바로 끝나요. 얘가 끝나면. 그래서 이 함수를 호출한 시점은 할당 받고 바로 끝나버려요. 오케이. 그럼 또 올라가요. 리턴 했죠. 오케이. 자, 4번까지 했어요. 자, 리턴 했어요. 자, 리턴 했는데, 이 리턴해서 가본 시점은 실제로 어디에 했죠? 이 리턴한 얘가 호출한 지점은, 이 지점이었죠, 이 지점. 이 지점. 자, 그러면 이 insert 노드가 이제 이게 지금 insert 노드가 이제 끝났어요. 자, 끝났어요. 잠깐만요. 이 지점이 아니고 이 지점. 이 부분을 헷갈리면 안 되고 이 지점이죠. 왜냐하면 얘가 insert right를 이렇게 호출했으니까 반환 끝나는 지점은 자기가 호출한 곳 바로 다음에 실행할 거잖아. 그래서 얘가 끝나면은 오케이. 자, 이렇게 끝나면은 이제 이 insert right, node right에 이 끝난 애가 어떻게 리턴이 되는 거죠. 근데 이 리턴 할 때 실제로 리턴 받아온 값이 뭐였죠? 여기 리턴 받아온 값. 뭐였어요? 3을 리턴 받아왔어요. 그러면 이 노드 3을 어디에? 여기 삽입을 하니까, 대입을 하니까 실제로 노드 3이 이렇게 생기는 거죠. 왜? 노드의 라이트에다가 이 노드의 라이트에다가 연결하라고 그러잖아요. 여기 연결하라고. 지금 이렇게 그림처럼 연결됐어요. 자, 연결됐으면
이 함수는 이제 이 부분까지 이 함수 실행했고 끝났고 그러면 이거 집어넣는 것까지 끝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다음 라인 가보니까 리턴 노드 이제 또 리턴 하라고 그래요. 근데 어떤 노드를 가지고 리턴 하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은 이 부분이 어떻게 리턴해서 끝나면 되죠. 이렇게 올라가면 되죠. 그래서 이제 5번이 실행될 거예요. 5번. 자, 이 시점에 리턴되는 이 노드는 어디예요? 노드는 얘 2조 2. 그러니까 사실은 2가 아니고 2를 가리키는 포인트인데 우리는 편의상 2라고 표시했지만 얘예요. 그러면 얘가 얘가 이제 끝나는 얘가 이제 리턴을 하고 얘가 리턴을 하고 이제 올라가요. 자,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자, 리턴하면 보는 것처럼 사실 이제 이게 그림으로 표현하기가 제가 약간 애매해서 이 리턴하는 시점 이미 얘는 이제 여기 붙어 있는 거죠. 이제 링크를 달았죠 여기다가 링크를 달았고 자 그러면 노드의 레프트에 인서트 노드의 레프트에 방금 여기서 받았던 것처럼 넣는 거죠. 자 무슨 말이냐면 얘 함수 이 스택이 이 함수가 제기적으로 호출하는 시점에는 얘는 어디를 호출했어요? 어디를 실행했어요? 얘를 실행하는 거였죠. 자, 그래서 얘가 끝나면은 어디로? 이쪽으로 대입하는 일을 해야 되죠. 그래서 대입하는 일이 지금 이거예요. 얘가 끝났으니까 대입하면 자, 이 대입하는 일이 이 파란색 표시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라는 값을 사실은 지금 제대로 원래 연결되어 있었는데, 이 재기함수 호출의 특성상, 어, 이 값을 이렇게 항상 다시 갱신을 시켜주고 있어요. 오케이. 연결. 다시, 원래 연결되어 있었지만, 이렇게 하고, 연결까지 시켜주면, 얘 입장에서는 함수 끝났죠? 그럼, 그러니까 이 문장 끝났죠? 그럼 뭐 해야 돼요? 내려오면 되죠. 이거 실행 안 할 거고, 리턴하면 되죠. 리턴. 그러면 얘는 리턴. 그럼 얘를 호출한 곳으로 돌아가면 되죠. 어디에요? 사실은 얘가 이제 메인 함수에서 호출했겠죠. 메인 함수에서. 그럼 메인 함수로 돌아간다. 뭘 가지고? 노드를 가지고. 이때 노드를 반환할 때는 어디? 노드가 5이죠, 5. 얘가 5. 그래서 5를 가지고 루트를 가지고 반환한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삽입을 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 부분은 여러분들 정확하게 리뷰를 하고 꼼꼼하게 따라오고 나서 아마 이해를 하는데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이 부분 보면. 음. 자,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삽입 연산을 이렇게 살펴봤고, 자, 삭제 연산을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삭제 연산. 자, 이진 탐색 트리에서 삭제는 크게 보면 세 가지로 구분된다. 크게 보면 세 가지로 구분된다. 맨 첫 번째, 지우려는 노드, 아래 위, 자식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주면 되죠? 자식이 없으면은 그냥 깔끔하게 얘만 지우면 돼요. 없어지면 되죠. 오케이. 제일 쉬운 절차. 자, 두 번째. 자식이, 자식이 하나 있어요. 자식이 하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자식을 자기 자리로 올려주면 된다. 또는, 올려주는 말이나, 이 부모가 얘를 가리키거나, 뭐 어쨌든 이런 형태가 되면 된다. 두 번째가 상당히 쉬워요, 사실은. 세 번째도 사실은 그렇게 복잡하진 않는데, 약간의 추가적인 절차가 조금 더 필요하다. 자,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봅시다. 자, 내가 18이란 이 노드에서 18이라는 값을 지우고 싶다. 자, 지우려면, 자,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얘기했죠. 후계자를 찾아야 되는데, 후계자는 자기 자신과 가장 가까운 후계자를 찾아야지 그 조직이, 큰 변동이 안 생긴다. 조직이 혼란이 없다. 자, 그래서 우리는 약속을 했어요. 이 서브 트리 중에서, 어,
왼쪽 서브트리와 오른쪽 서브트리 중에서 가장 가까운 애는 왼쪽 서브트리에서는 가장 큰 값, 오른쪽 서브트리에서는 가장 작은 값이 우리가 삭제하려는 루트와 가장 가까운 값이에요. 근데 우리는 약속을 가정을 했죠. 오른쪽 서브트리에서 가장 작은 애 우리는 대체 후계자로 지목하자. 오케이. 자, 그러면 후계자의 값을 22를 값을 여기다가 넣고 얘를 지우는 게 아니고 후계자의 값을 이 22로 값만 치환하고 어떻게 얘를 지우면 깔끔하게 해결되죠. 오케이. 자, 이와 같이. 자, 그래서 방금 봤던 그 세 가지 방법이 실제로 구현이 어떻게 되는지만 한번 살펴봅시다. 복잡한 거 전혀 지금까지는 없어요. 그래서 왼쪽 소프트웨어에서 제일 큰 값, 오른쪽 소프트웨어에서 제일 작은 값, 방금 봤듯이. 근데 우리는 가정을 오른쪽 소프트웨어에서 가장 작은 값을 후계자로 지목하겠다. 자, 그럼 딜리트 노드를, 그러니까 이 삭제 연산을 실제로 한번 해봅시다. 삭제 연산을. 자, 이제, 자, 여기가, 예를 들어서 사용할 이 예제를 하나 가져왔어요. 자, 이렇게 생긴 트리에서 우리가, 먼저 첫 번째로 이거부터 먼저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우려는 값이 얘를 한번 지워봅시다. 10번을. 그다음에 소스 코드를 한번 쫓아가 볼게요. 자, 소스 코드를 자, delete node. 잠깐만요.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들이 알겠지만 이 메인 함수에서 사실 이 메인 함수에서는 delete를 호출하지는 않았지만은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이렇게 하면 되죠. 여기다 한 줄 추가하면 되죠. delete node root 이 중에 이제 사실은 이 중에서 하나를 하긴 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설명을 하기 위한 예제하고 약간 다르니까 40이라든지 이런 값을 주고 딜리트를 하고 그리고 출력을 이노드로 이렇게 출력을 해보면 실제로 딜리트된 값이 딜리트된 게 없어진 값이 나오겠죠. 어쨌든 메인 함수에서 이제 딜리트 노드를 호출했어요. 자, 그리고 딜리트 노드를 본격적으로 보기 전에 자, min value 함수가 나오는데 이 함수가 하는 일은 노드를 인자로 받고 자, 노드를 예를 들어서 노드 포인트를 인자로 받고 노드의 맨 왼쪽 단말을 찾으러 내려갑니다. 자, 이게 뭐 하는 거냐면 어떤 서브트리를 하나 받고 그 서브트리의 가장 작은 값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자, 가장 작은 값은 왼쪽으로만 가면 가장 작은 값이죠. 트리에서는. 그래서 current left가 비어있지 않으면은 어떻게? current left 값을 이렇게 계속 집어넣어주고 있다. 그래서 이쪽으로 하나씩 가고 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얘를 찾아낼 수 있는 거죠. min-value 함수를 이용하면. 오케이. 자, 거기까지 이해를 하고 자, 다시 이제 자, 딜리트 노드를 해서 자, 이 예제를 가지고 한번 살펴봅시다. 자, 우리가 지우려는 값은 10이라는 값을 한번 지워볼게요. 자, 그럼 딜리트 노드 자, 그림이 자, 20, 15, 10, 30, 7. 자, 이렇게 아이고 10, 15, 30, 7. 자, 이렇게 이제 구성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자, 실제로 우리가 10이라는 값을 한번 지워봅시다. 10은 10이에요. 자, 10으로 왔어요. 자, 얘가 루트죠. 얘가 루트예요.
자, 조건 만족 안 하죠. 자, 내려왔어요. 조건 만족 키가 루트보다 작죠. 그러면은 딜리트 노드를 호출해요. 재기함수로. 어떻게? left를 인자로 가지고. left는 얘죠. 얘를 가지고 딜리트 노드를 또 호출하러 와요. 그럼 얘가 이제 루트가 되고, 지우고, 왔어요. 또 쭉 와서, 오케이. 또 내가 지우려는 값이 얘보다 작냐고 물어봐요. 얘보다 작냐고 물어봐요. 오케이. 작죠? 15보다 작죠? 그래서 또 내려와요. 그럼 얘가 이제, 왜냐면 얘가 또 호출했으니까 얘가 루트가 될 것이고, 이걸 호출하러 가요. 그런데, 이 10이라는 값이 이 조건도 만족 안 하고 이 조건도 만족 안 하죠. 왜냐면은, 실제로 내가 찾으려는 값하고 같으니까. 자, 그러면은, 이거 실행 안 할 거고, 이거 실행 안 할 거고, 이제 내려오면 되죠. 그 상태에서 루트는 지금 10이에요. 일단 지우고. 오케이. 자, 이제 지울 때 좀 조심히 지워야 돼. 그래프를 그려놓은 거 자꾸 지워서. 자, 이제 이 조건 만족하죠. 이 조건 만족해요. 자, 들어왔어요. 자, 루트의 레프트가 널이냐고 물어봐요. 루트, 얘가 이제 루트니까 널이죠. 널이죠. 그래서, 템플을 하나 만들어요. 템플. 자, 그래서, 템플을 여기다가 하나, 여기 한번 만들어 봅시다. 템플을 만들고, 자, 템프에는 뭘 집어넣냐면 루트 라이트를 집어넣어요. 왜냐면 왼쪽이 없으면은 오른쪽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라이트는 얘도 7이죠, 7. 사실 이 라이트를 가리키는 포인트를 집어넣긴 한데 여기는 편의상 7번 노드를 여기다 넣는다고 가정합시다. 7번 노드 포인트. 그리고 루트를 프리하라고 해요. 그럼 얘를 프리시키고 그리고 return temp, return temp. 이제 이 temp라는 이 변수를 가지고 어떻게 이 함수를 끝나라고 해요. 자, 되돌아가라고 그러죠. 그럼 되돌아가 보면 실제로 여기가 루트였고 실제로 이 루트를 이 얘를 바로 이전에 호출한 애는 어, 얘였죠. 예, 바로 이전에 호출한 애는 얘였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끝나면은 방금 뭘 반환했죠? 템플을 반환했죠. 템플. 그래서 템플 어디에? 루트의 레프트에 넣어요. 자, 자, 오케이. 자, 그래서 이게 끝나는 시점이 되면 실제로 반환해서 돌아가 보면 실제로 얘가 되는 거죠. 이쪽으로 올라가는 거죠. 얘가 이쪽으로 올라가는 거죠. 왜냐하면 얘가 이전에 불렀으니까, 얘를 불렀으니까, 얘가 이전에 이렇게 불렀으니까. 자, 오케이. 그러면은, 루트의 레프트 여기에, 아이고, 루트의 레프트 여기에 뭘? 템프를 연결하라고 해요. 템프에는 실제로 뭐가 있어요? 7이 있죠. 자, 그러면은, 얘를 지우고, 얘를 지우고, 얘를 지우고, 얘를 지우고, 템프가 여기 연결되는 거죠. 템프가 여기 연결돼요. 자, 그리고 루트 레프트는 그래서 루트 레프트에 여기에 이제 달려지고 그리고 오케이 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이 문장이 끝났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함수 종료한 다음 문장 실행하면 되죠. 다음 문장 무조건 만족 안 하죠. 바로 리턴 루트 하면 돼요. 그러면은 얘가 어떻게 리턴 되겠죠. 근데 그 이전 호출,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는 어디까지 호출했어요? 어디까지 자기가 실행했어요? 마찬가지로 얘 입장에서도 여기까지.
이 문장을 이 문장을 실행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그리고 리턴이 이 루트가 리턴 됐죠. 그래서 리턴 된 값이 다시 레프트. 그래서 여기에 20번, 여기 레프트. 레프트 이쪽이죠. 그래서 이때는 사실 변동되는 상황은 없어요. 변동 상황은 없는데, 재기함 소출 특성상 15가 이제 이쪽에 다시 연결된다. 아이고, 15가 이렇게 연결 아니고 이제 원래대로 그대로 있는 거다. 변동 상황 없이. 있는 거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또 이 부분이 실행이 끝났으니까 어떻게 무조건 만족 안 하고 여기 리턴에서 끝나면은 얘가 리턴에서 돌아가는 거죠. 그럼 어디로 돌아가요? 메인 함수로 돌아가겠죠. 이 루트를 가지고 루트를 받아내서 자 이렇게 되는 게 삭제. 삭제. 자 그래서 삭제하는 거고 자 삭제 조금 더 복잡한 삭제를 한번 볼게요.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또는 두 번째 삭제 이거하고 동일한 방법이에요. 동일한 방법.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 지우려는 노드가 예를 들어서 얘를 만약에 지우려고 했다고 가정해도 왼쪽에서 아무것도 없고 오른쪽에도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왼쪽에 아무것도 없는 상황 또는 오른쪽에 아무것도 없는 상황 사실 두 개 하는 일이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가 있든 하나가 비었든 똑같은 상황이 됩니다. 자,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지우고 자 우리가 제일 복잡한 케이스를 한 번만 딱 살펴봅시다. 자, 제일 복잡한 케이스를 제가 한번 그림을 좀 가정을 하고 갈게요. 얘가 20 만약에 오케이. 자 이렇게 이제 좀 복잡한 상황을 한번 구성해 봅시다. 자, 좀 복잡한 상황이죠. 한 50. 자, 왼쪽은 40, 70 정도 되는데 여기는 한 60, 80. 자, 30, 47. 여기는 45. 자, 그리고 왼쪽은 작은 값, 오른쪽은 32. 뭐 이 정도 이렇게 해봅시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만약에 얘를 만약에 지우려고 가정해 봅시다. 얘를 지우려고 생각해 봅시다. 볼게요. 자, 오케이. 그러면 아까 봤던 것부터 빠르게 한번 봅시다. 얘가 그러면 루트가 될 것이고, 맞죠? 얘가 루트가 될 것이고. 자, 내려왔어요. 자, 내가 지우려는 값이 키가 40이죠. 40이, 오케이. 40은 얘보다 작죠. 그럼 왼쪽으로 이제 좀 내려왔어요. 오케이. 그래서 레프트, 키를 그대로 가져가죠. 또 내려왔어요. 그런데 이제 내려와서 보니까 40이 키하고 똑같죠. 무조건 만족 안 하고 무조건 만족 안 하죠. 그래서 어떻게? 다음 라인으로 넘어갔어요. 무조건 만족하는 여기 이제 들어갔어요. 자 그런데 자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 둘 다 만족 안 해요. 왜냐하면 왼쪽 오른쪽 다 자식이 있어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이 경우에는 뭘 하냐면 자 오케이 이 얘의 오른쪽 서브 트리의 가장 작은 값을 찾아오면 되죠. 우리는 가장 작은 값을 찾기로 했으니까. 자, 아까 함수 봤죠? 이 함수.
자, 그래서 이 함수를 해보면 뭘 찾아요? 45라는 값을 찾을 거예요. 45라는 값을 찾았어요. 자, 45라는 값을 찾고, 그럼 45라는 값을 어디에? 여기, 템프에 45를 여기다가 저장을 해놓고, 포인트를 저장을 해놓는 거죠. 템프의 주소를. 이 45의 주소를. 그리고, 템프의 키, 그러니까 45를 어디다가 루트 키에다가. 지금 현재 루트는 어디죠? 얘가 사실 현재 루트죠, 얘가. 그러면 루트의 키에다가 45를 대입하라고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40을 지우고, 이거 지워지네. 원래 40이 있었고, 40을 지우고, 뭐, 45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라고. 이렇게 45 넣었어요. 자, 그리고 이 문장 실행하면 되죠. 자, 그런데 이때 delete node write, 그리고 템프의 키. 자, 이 시점에서 45를 찾아서 지우래요. 어디요? 여기서 오른쪽부터 시작해서. 왜냐하면 오른쪽에서 가장 작은 값을 찾아왔는데, 당연히 찾아왔으니까 찾아온 값을 지워야겠죠. 자, 그럼 다시 딜리트 노드를 호출해요. 오케이. 그럼 딜리트 노드를 가봅시다. 노드에, 그럼 이번에는 루트의 라이트, 얘가 다시 루트가 되고, 얘는 이제 루트가 아니고, 그러면 다시 여기 왔어요. 여기 왔어요. 오케이. 내가 찾으려는 값이 45인데, 이제 찾으려는 키가 이제는 45예요. 45가 47보다 작죠? 작으니까 어디? 딜리트 노드, 루트 레프트. 그럼 다시 이제 얘가 루트가 되죠. 루트가 되죠. 그래서 네, 여기 들어왔어요. 그런데 45하고 45하고 똑같죠. 똑같죠. 그래서 이 조건 만족 안 하죠. 이제는 내려왔어요. 그럼 어디에요? 이 조건 먼저 만족하겠죠. 왜냐하면 45는 왼쪽 오른쪽 아무것도 없으니까, 자식이 비어 있으니까. 그럼 아까하고 똑같아요. 자, 그럼 이번에는 템포에다가 템포에다가 이 템포에다 45, 이 템포에다가 루트의 라이트를 집어넣어요. 루트의 라이트는 널이죠. 널이고. 자, 그리고 얘를 어떻게? 프리, 맞죠? 프리 시키고, 자, 그리고 템포를 리턴하라고 그러죠. 템포를 리턴하고, 돌아가면, 이 이전에는 누가 호출했죠? 이 이전에는, 얘가, 어, 얘가 호출했죠, 얘가. 얘가 호출한 거죠. 음. 자, 얘가 호출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되죠? 이 루트 레프트에 어디? 방금 저장했던 템프. 그러니까 여기 리턴 받아왔던 템프가 여기 저장되죠. 그래서 템프. 그래서 여기에 널이 저장된다. 그리고 리턴에서 끝나겠죠. 리턴에서 끝나면 어디로 돌아가요? 얘까지 했죠. 얘로 돌아가죠. 그리고 그 결과가 어디? 루트의 라이트로 반환될 것이다. 뭐 사실은 이제 원래 있던 건데, 그러니까 얘가 뭐 이쪽 라이트 원래 연결되어 있던 얘기인데, 넣으라고 그러죠. 대입하라고 그러죠. 대입하고, 그리고 얘 끝났으면 어디로? 이렇게 끝나고 내려와서 루트 리턴하라고 그러죠. 리턴하면 이 이전에는 또 누가 호출했어요. 이제 사실 그렇게 쫓아가는 게 우리가 좀 복잡하니까 계속 스택을 그려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복잡한 스택을 그려보면 되고, 아까 우리가 스택을 그리는 연습을 한번 해봤고, 얘는 어디까지 실행했어요? 여기까지 실행했죠. 여기까지. 그러면은 얘는 이 포인트를 어디에? 루트에 레프트, 여기 레프트 연결하고, 그리고 루트에 레프트 연결했어요. 그리고 했으니까 또 계속 실행해야겠죠.
내려가고 조금 만족 안 하고 리턴 루트. 리턴 루트를 하면 얘를 리턴해서 루트로 어디로? 메인 함수로 리턴 반환해 주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 오케이. 자, 이렇게까지 하면 삭제를 무리 없이 우리가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삽입 삭제를 아마 크게 무리 없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들이 이 스택을 그려보고 좀 따라가 보는 절차가 좀 필요할 건데 이제는 모호한 상태라든지 이런 좀 헷갈리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정리가 되었을 거라고 믿고 여러분들이 혹시 또 궁금한 사항들이 있으면 다시 또 질문도 하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메인 함수까지 이제 하면 되고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지우고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에다가 딜리트 노드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함수를 하나 만들어주면 되겠죠. 여기다 추가시켜주면 되겠죠. 딜리트 노트를 해서 자, 그래서 이 예제를 여러분들이 코드를 쫓아서 따라서 좀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이 부분까지 잘 이해가 되면 여기까지 잘 이해가 되면 이 바이너리 서치 트리까지는 바이너리 서치 트리는 여러분들 이해하는데 크게 무리는 없을 거고 조금 익숙해지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잘 할 수 있을 거다.